보겠습니다. 문장을 한번 쓰면서 볼게요. 구체적으로. After I finish my work. 내가 일 다 끝내고 나서 I met him. 그 사람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개념 좀 정리하고 갈게요. 문장의 개념하고 여러분 절의 개념 이제 잘 구분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문장이라는 거 쭉 나오고 마침표 나오면 하나의 문장이에요. 자,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 나왔다 그러면 절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몇 개 문장이에요? 한 개. 마침표 하나죠. 그죠? 자, 근데 절은 몇 개예요? 절은 두 개 나왔어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얘가 하나의 절이고, 자, 얘도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절이죠. 자, 원래 문장 안에 하나의 문장 안에는 절이 하나 나와야 돼. 근데 지금 하나의 문장 안에 절이 두 개 나왔죠. 그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 그죠? 자, 그래서 접속사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빈칸으로 뚫려 나올 거 아니야, 문제에서는. 자, 그럼 여기가 접속사 자리냐 아니냐 문제가 나오면, 자, 우리는 뭐부터 봐야 돼요? 뭐의 숫자 세봐야 돼요? 절의 숫자. 절의 숫자나 뭐의 숫자 세 번만 알아요? 동사, 그죠? 동사 여기 있으니까 절 하나 있네. 동사 여기 또 있으니까 절이 두 개네. 두 개 절이니까 여긴 누구 자리다? 접속사 자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보기 중에 접속사가 하나라도 있다. 그럴 때는 해석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 먼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요거 습관 요번 달부터 드려야 돼요. Part 5 문제 풀 때는 문제를 먼저 본다, 보기를 먼저 본다. 보기. 자, 보기를 봤는데 전치사, 접속사, 부사 이런 애가 섞여 나왔어요. 그때는 해석에 먼저 의존해요? 아니면 구조를 먼저 봐야 돼요? 구조. 그래서 접속사 자리냐 아니냐 요거부터 따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문제를 먼저 안 보고 해석에 먼저 들이대는 사람들은 자꾸 해석에 의존하잖아요. 그럼 해석해보면 딱 마음에 드는 전치사가 이상하게 껴있단 말이야. 너무 잘 알고 그게 닌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골라서 틀려갖고 온단 말이야. 절대 그런 실수 안 하려면 자꾸 습관 들여야 돼요. 보기를 먼저 보고 구조 먼저다, 해석 먼저다, 요거를 구분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나중에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두 개의 절 중에서 주절은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뒤에 거죠? 앞에 접속사가 없는 게 주절입니다. 얘가 주절이고, 얘가 추가적으로 나온 절이죠. 추가적으로 나온 절 앞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접속사, 그죠? 자, 그래, 우린 요 문장 볼 때 이렇게 분석하겠죠. 접속사 나왔네. 주어, 동사, 목적어, 접속사 끼고 있는 줄 묶어가지고 덩어리 취급합니다. 자, 봤더니 얘가 전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했어요? 아니죠. 주어 여기 있고 목적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명사절 아니죠. 자,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형용사절도 아니라는 얘기죠. 자, 얘는 보니까 주절과 아무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부가절로 추가절로 나왔잖아. 그럼 무슨 절? 부사절, 그죠? 자, 게다가 부사절이 주절보다 앞에 나올 땐 너무 알아보기 쉬워요. 주절하고 확실하게 격리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항상 뭐 찍어준다? 콤마죠. 그래서 앞으로 접속사가 나왔는데 절이 나오고 콤마 나왔다. 그럼 부사절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부사절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요번 달에도 또 나왔어. 요거저로. 빈칸이 나오고, 완벽한 절이 나오고, 콤마 나왔다. 자, 완벽한 절이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절이 두 개 나왔으니까 여긴 누구 절이에요? 접속사. 자, 그럼 접속사 끼고 있는 절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봤더니 콤마 나왔어. 그럼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그럼 여긴 누구 자리? 부사절 접속사. 근데 보기에 봤더니 부사절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3초짜리 문제가 세 달에 두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보기 중에 있을 때는 해석을 먼저 해야 돼요? 구조를 먼저 봐야 돼요? 구조 먼저 봐야 돼요. 그죠? 자, 그거 훈련 우리가 계속 시켜갈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이제 3초짜리 풀어오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려면 근데 뭔 외워놔야 돼요? 부사절 접속사 종류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죠? 이거 내일 모레 들어갑니다. 자, 또 두 번째 볼게요. 오늘 파티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거든요. 근데 걔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거 써볼게요. I don't know if he's coming. 자, 썼어요. 자, 접속사니까 접속사 끼고 있는 줄 묶어볼게요.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봤어요. 자, 그럼 구조 한번 분석해봅니다. 주어 나고 동사 나왔어. 우린 동사 대상 항상 뭐 기다려야 돼요?
목적어, 그죠? 대부분의 동사는 타동사라 그래서 항상 목적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접속사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자, 그럼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 목적어 자리는 어떤 품사만 나올 수 있다? 명사. 그럼 당연히 얘는 무슨 절이다? 명사절. 그런데 if를 저는 부사절 접속사로 알고 있었는데요. 둘 다 돼요. 뜻은 달라져요. 자, 이 자리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석해요? 만약에. 그죠? 자, 얘가 명사절 접속사로 나왔다. 그때는 어떻게 해석해 보면 인지 아닌지. 그죠? 자, 그대로 적용하면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목적어 역할이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조인데 명사절은 목적어 자리에 잘 들어가니까 어떤 품사 뒤에 잘 나오겠어요? 동사 뒤에. 그죠? 90%가 요거조로 접속사 골라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동사 뒤에서는 항상 우리 뭐 나와야 된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목적어.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명사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앞에 동사가 있단 말이야. 우리 동사 보자마자 항상 목적어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목적어 나오려면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야 절이 나왔잖아. 그럼 묶어가지고 명사절이구나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겠어요? 명사절 접속사 올라오시면 돼요. 자, 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유형이에요. 명사절은.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가서 봅니다. 마지막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어저께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좀 봤어요. 근데 어떤 책이냐? That you recommended.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역시 접속사니까 접속사 끼고 있는지 묶어볼게요. 자, 묶어가지고 봤더니 누구 꾸며줘요? 부꾸며주죠. 그죠? 자, 그럼 무슨 절? 형용사절. 형용사절도 기니까 명사보다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우리는 형용사가 훨씬 먼저 나와야 돼, 명사보다. 그러니까 그건 얘부터 해석해야 돼, 뒤에서부터. 내가 읽었습니다. 뭐를? 네가 추천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런 얘기. 자, 그런데 형용사절을 이끄는 이 접속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 자, 우리가 어쩔 때는 이런 문법 용어 때문에 영어 공부하기 싫어지지만 이름을 잘 알고 있으면 얘 성격이 딱 보여요. 자, 이 생긴 거 보세요. 관계시켜준대, 연결해준대, 접속사대. 이런 얘기고 동시에 얘는 접속사하면서 무슨 기능도 갖는다? 대명사 기능.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하면서 대명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일단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앞에는 반드시 어떤 품사가 나와야 돼요? 명사. 그죠? 그래야지 꾸며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명사는 관계대명사보다 앞에 나온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선행사나 이렇게 불러요. 선행사. 선행사는 항상 명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 얘가 대명사 기능 같이 가진다 그랬잖아요. 뒤에 나올 명사 대신하고 있죠. 그럼 뒤에는 명사가 하나 빠져 있겠죠. 그죠?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네가 추천했습니다. 뭐를요? 뭐가 빠져 있어요? 목적어. 그죠? 자, 이렇게 목적어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만약에 목적어는 있는데 주어가 빠져 있어. 그럼 무슨 격? 축격 관계대명사 절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절이 나와요. 자, 그러면 뼈대가 빠져 있으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모든 관계되면서 문제는 요거 따지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 골라봐. 그러면 명사 있네. 뒤에 보니까 주어는 있는데 목적어 빠져있네. 그러니까 불완전이니까 관계대명사 골라주시면 돼요. 요번 때 문제 또 어떤 거 나왔어요? 앞에 명사 나오고 뒤에 주어 빠져 있었어. 주어 빠진 거 너무 티나잖아. 동사 바로 나오니까. 그럼 관계대명사 골라오시면 돼요. 자, 요런 쉬운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와. 요런 쉬운 문제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형용사절. 자, 앞에 명사 나왔고 선행사 있고요.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절이 나온다? 불완전절.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걸 확인하고 맞으면 관계대명사 골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해석할 땐 이렇게 묶어서 꾸며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공식처럼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자, 요것만 제대로 내가 파악할 수 있어도 접속사 문제 80% 맞춰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우리는 수업 시간에 뭐 하느냐? 이제 반점짜리 문제까지 다 정리하는 거야. 그리고 해석 연습도 해보고. 자, 요것만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문제는 80%까지 다 풀어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얘가 이제 제일 독특한 애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빈칸 나오고 절이 나오는데 콤만 나왔어. 그럼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부사절 줬어서 외워가지고 골라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명사절은 어떤 품사 뒤에 잘 나온다? 동사 뒤에, 그죠? 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절 잘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얘하고 비교할 때, 요거 비교하면, 자, 얘는 동사 뒤에 나오고 얘는 명사 뒤에 나오는 거예요. 형용사절이니까 당연히 명사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겠죠. 자, 동사 뒤에서 관계대명사 나올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지. 그죠? 관계되면서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명사 뒤에서 명사절 접속사 나올 수 있어요? 없어. 자, 근데 요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요거 실수 안 하게 주의하세요. 자, 명사가 나왔는데 뒤에 명사절 접속사가 나왔다. 자, 그럼 절이 이렇게 나와서 얘 묶어가지고 명사절 되는 거죠. 명사절은 명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영어에서 명사가 연달아 붙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명사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유일한 예외가 몇 형식일 때? 4형식일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는 복합명사인데 명사절이 복합명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4형식을 제외하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장에서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면 얘하고 명사인데 연달아 안 붙어 나와요. 앞에 누가 있는 경우? 동사, 그죠? 자, 추가적으로 명사 쓰고 싶으면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전치사. 그러니까 동사가 있어야 명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전치사가 있어야 명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명사는 붙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명사 대해서 명사절 나올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강조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앞에 품사입니다. 그죠? 동사 뒤는 명사절, 명사 뒤는 형용사절. 그죠? 그래서 오늘 접속사 끼고 있는 줄 묶은 다음에 부사절이다.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요 구분하는 거 연습해 오세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좀 자연스럽게 묶어가지고 팍팍팍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연습을 해 오시는데, 자, 요걸 어디 가서 해 오시냐면 12페이지 펴보세요. 12페이지. 자, 거기 20개 문장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접속사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한번또 그래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절 끊어내는 거. 자, 1번 한번 해볼게요. 1번에서 보면 누가 접속사예요? before 나왔네요. 어디까지 묶어요? 끝까지. 자, 그 다음에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구분하는 거예요. 자, 얘는, 전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했어요? 전체 문장의 주어 누구예요? Miss Park이죠. Review가 동사고 목적어 누구예요? Statistics하고 나왔죠. 그죠? 자, first quarter까지 중간에 짝대기 꼬여 있는 거는 묶어가지고 형용사 취급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배워요. 자,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고 추가적으로 나왔으니까 명사절은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럼 명사 뒤에 나왔으니까 형용사절일 수도 있고 주절과 상관없이 부가절로 나왔으니까 부사절일 수도 있고 자, 근데 before가 관계대명사냐 부사절 접속사냐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아는 거고 자, 몰랐다 그럼 따져보세요. 자, 얘가 관계대명사라면 뒤에 어떤 절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불완전절. 주어나 목적어 빠져 있어야 되는데 주어는 있고 PPP니까 PPP 뒤에서 목적어 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건 완전한 절이죠.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그죠?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해석 연습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자,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니다. 접속사.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종류를 정리를 해봤어요. 무슨 절 접속사 나왔어요? 명사절 접속사. 또 형용사절 접속사는 이름이 뭐였어요? 관계대명사. 또 부사절 접속사. 그죠?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and, but 하는 거는 동등한 절을 연결한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등위 접속사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상관 접속사 이름만 어렵지 30초면 정리 끝나요. both 하고 나면 누구 짝꿍? both A and B 짝꿍. either 나오면 either 누구 짝꿍? either A or B. 짝꿍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상관접속사라고 불러요. 자, 6개 세트만 외워두시면 돼요. 이거는. 네, 문제는 은근 많이 나와요. 자, 3초짜리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접속사는 여기 5가지가 다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절대로 아니다는 게 있어요. 접속? 부사. 그죠? 자, 얘는 부사야.
저출사가 아니고. 자, 대표적인 애 누구 있냐? however. 그러나, 얘는 저출사 아니고 부사입니다, 부사. 그럼 저출사가 아니니까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접속사 고르는 문제에서 늘 오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명사절부터 들어갈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사절 접속사. 자,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건 이제 3일 동안 공부하고 하루 동안 공부해. 하루 동안 간단한 거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제일 길어요. 관계되면서 3일에 걸쳐서. 자, 끝나고 나서 전치사까지 공부하고 문제까지 풀고 나면 반이 지나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술사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언제 저술사는 기대되죠, 여러분. 네, 저술사 나는 저술사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이거 약간 수학 공식처럼 탁탁탁 떨어져. 그런데 약간씩 또 예외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 이제 괴로워하는데 그것도 우리 준동사는 뭐 우리가 쉽게 넘었나 그죠? 동사는 뭐 우리가 쉽게 했나요? 저술사도 마찬가지로 또 끙차면서 이번에 확 넘어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 열흘이나 걸린다 그래서 열흘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일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보상이 커.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술사 부분에서 한 번 이게 탁 깨쳐버리게 되면 좀 약간 이게 뭐 토익 풀 때 약간 건방지게 풀게 돼요. 이까지 거 이거지. 이까지 거 이거. 이런 문제가 많아져요. 왜냐면 구조 가지고 푸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틀 잘 잡아오세요. 틀 잘 잡아오시고 시험 보고 그리고 바로 갔더니 막 풀어지고 이런 건 별로 없죠. 자, 여러분, 우리 역시 프로젝트 반인 거 상태 아주 좋아 보여요. 자, 오늘 이제 가가지고 복화도 이제 또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약간 우리 보상 받고 싶은데, 보상 뭐, 다음 달에 시험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게 보상이지, 그죠? 네. 그래서 다음 달에, 요번에 어저께 아셨던 마음 이제, 가지지 않도록, 다음 달에까지 또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